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싸움을 하면서 주가가 290까지 내려갔던 게 며칠밖에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실적을 앞두고 주가는 지금 330을 넘어서 프리장 기준으로 335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멤버십분들께 꾸준히 숙제를 드리면서 적어도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는 노이즈에 가까운 이벤트에 집중하는 것보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로보택시의 흐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분석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어느새 335까지 회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320달러를 넘어서 330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다고는 이미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7월 18일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미리 선행 분석을 드렸는데요. 7월 18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320달러에 콜옵션과 풀옵션이 집중되어 있고, 이날은 옵션 만기일이라서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지지선이 잡혀있는 315까지 갈지, 혹은 저항선이 잡혀있는 330까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인 7월 25일을 기준으로 옵션 포지션은 350달러까지 잡혀있대 1차 저항선이 이제 더 이상 320달러가 아니라 여기 325에서 330 쪽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로 잡혀있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금요일날 330을 찍고 마감을 한 상태인데, 어떠한 메커니즘이 이러한 주가 흐름에 작용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델타 해칭 또한 체크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마켓 메이커가 테슬라의 비중으로 얼마나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황으로, 잘 보시면은 여기 320달러, 325달러, 그리고 330달러에 이렇게 회색 포지션을 통해서 많이 매수를 해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옵션 만기라는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320달러로 넘어서 어떻게든 올리는 과정에서 콜옵션을 매도한 마켓 메이커는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해칭의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식을 320달러에 왕창 매수를 하고, 매수의 압력이 테슬라의 주식을 325까지 올리자 또 마켓 메이커는 325달러에 매수를 하고, 이 과정이 여기 330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는 330에 마감을 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330이 깨지지 않는 이상 마켓 메이커가 해칭의 개념으로 사둔 주식을 던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30이 지켜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번 실적이 좋다면은 330은 지켜지면서 여기 이미 콜옵션 갬마가 잡혀있는 것처럼 또 한 번 더 갬마 스퀴즈가 터지면서 350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 갬마 스퀴즈에 대한 개념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너무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바로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세력들의 포지션이 오늘 저녁 때 어떻게 잡히는가인데, 지금 여기 콜옵션 갬마가 335달러의 위치에서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30으로 넘기기는 힘든 상태입니다만, 오늘 밤에 335달러의 콜옵션 갬마가 이렇게 상승을 해버린다면은 실적이 발표가 되기도 이전에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매번 한 발짝 앞서서 멤버십분들 상으로 하루에 2번씩 분석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꾸준히 트래킹하면서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길 희망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텔레그램 신사업 개미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옵션 관점에서 테슬라 바라봤을 때이고요. 그럼 이제 차트 관점에서 테슬라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테슬라는 여기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실적을 앞두고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테슬라의 주가는 여기 이렇게 이 빗각을 지지선 삼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True Strength Index라고 해서 TSI 또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잡혀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만 생각 이상으로 잘 나와준다면 주가는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에서 방향이 정해져서 매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최대한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주주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자는 것 대신에 그래도 확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여기 오렌지 색깔인 전기차이고, 전기차라고 한다면은
7월 2일 발표된 25년 2분기 출고량과 가장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량이 잘 나오면은 실적 또한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출고량이 안 좋으면은 실적 또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5년 2분기의 출고량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이것은 7월 초에 발표된 출고량 컨센과 결과물로, 컨센은 38만 6천 대였습니다만 실제 결과는 38만 4천 대로 딱 0.5% 정도 미스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38만 4천 대라는 결과는 제가 미리 출고량 선행 분석을 이렇게 드렸을 때 생산량이 40만 대가 나온다면은 38만 5천 대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에 부합한 결과였는데요. 그때 당시 온라인 베팅 업체 칼시에서 무려 35만 5천 대라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 예측되고 있을 정도로 모두가 안 좋은 출고량이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38만 4천 대라는 결과는 better than feared, 즉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이것이 주가 상승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출고량의 결과는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주가는 올라갔는데 지금 실적을 그리고 있는 이 컨센서스는 어떠한 상태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닝퍼셔의 컨센서스는 0.44달러이고 매출액은 22.8빌리언 달러인데, 출고량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약 3주 정도가 지난 지금 컨센서스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라면은 출고량 때 분위기와 같이 여전히 시장은 좋지 않은 실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반대로 출고량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실적에 반영해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이 되었다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상황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어닝퍼쉐어와 매출액의 컨센의 흐름이 3주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어닝퍼쉐어의 컨센으로 0.44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 0.44달러가 올라서 0.44달러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이 돼서 최하위 위치가 0.44달러인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또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은 지금 22.8빌리언 달러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이 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향 조정된 결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컨센의 흐름을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여전히 시장은 출고량의 결과를 보수적으로 본 것처럼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에 판가름을 싣는 것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한 컨센은 약 3주 전 출고량에 대한 컨센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시장은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만큼 테슬라가 실적에서 적어도 부합하거나 약간의 서프라이즈라도 보여준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회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적이 발표가 된 뒤에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실적 결과와 더불어서 그 외 가이던스 혹은 어닝콜에서의 내용인 만큼 매우 가까이서 꾸준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꾸준히 먼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방향성은 실적이지만 또 장기적인 흐름은 로보택시의 여부이고,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은 여기 이렇게 중국과 유럽에서의 자율주행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만큼 이게 또 허가가 된다라면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기에 계속 장기 투자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결국 다시 실적을 앞두고 330으로 회복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하다 보면은 항상 노이즈가 있기 마련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노이즈와 악재를 구분해서 노이즈로 인해서 떨어졌다면은 그 노이즈를 이용해서 추매를 하든 혹은 최소한 홀딩 여부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과 그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 왔고요. 로보택시 자체에 큰 문제가 있지 않다면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숙제를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